자, OEM을 준다는 건 뭐예요? 상대방이 캐파가 워낙 많아갖고 자기들 것도 생산하면서 남는 부분을 여기다가 준다는 컨셉이잖아요. 그런데 애플 같은 경우는 되게 또 까다로워요. 뭐 프라이버시도 시작해서 무슨 뭐 정보가 막 이러다 보니까 기아가 처음에는 야, 우리가 이제 애플하고 협력합니다라고 발표했더니 애플이 다음날 그냥 계약을 취소해버려요. 야, 그런 식으로 하지 마. 우린 비즈니스 그런 식으로 안 해. 뭔가 비밀 유지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돼. 그런데 OEM이 그게 되냐 이거죠. 미국에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전기차 회사가 없어요, 지금. 지금 샤오미 전기차 시장에 지금 뭐 속도를 지금 가속화시키고 있어요. 중국은 완전 난리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휴대폰 기업이 휴대폰 기업이 아니라 그렇죠. 네. 휴대폰을 뭐 몇백 배, 몇천 배를 크게 만든 것 같은 그런 그렇죠. 전기차로 지금 가고 있고 또 애플도 몇 년 전부터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휴대폰 기업들의 전기차 시장 뭐 가속화 이런 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은 가능한데 미국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 차이점은 대중화라는 차이, 그 차별화 측면에서 중국 좀 먼저 볼게요. 2022년부터 화웨이가 먼저 생산을 했어요. 얘들이 이제 사이리스라는 그 중국 내 자동차 회사하고 협력을 맺어갖고 이제 i2라는 것을 생산을 시작했거든요. 다 그때 또 뭐 대륙의 실수다, 뭐 툭하면 대륙의 실수라고 하니까요. 근데 이걸 보셔야 돼요. 샤오미도 그렇고 화웨이도 그렇고 되게 휴대폰을 의외로 잘 만들어요. 잘 만든 사람들이 그래요. 뭐 중국 애들이 만들어봤자 얼마나 잘 만들겠어. 그런데 이제 이걸 이제 간과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삼성 휴대폰은 수십 개라고 돼 있어요. 삼성전자가 모든 기술을 다 갖다가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다 갖고서는 폰을 만들어요. 그렇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애플은 어떻게 만들죠? 기술을 갖다가 설계를 해요. 그렇죠? 그것을 어디다 주문을 주죠? 대만에 있는 폭스콘한테 주문을 줘요. 그럼 거기서 만들어 갖고 중국에서 다시 미국으로 수입을 해요. 그러면 미국에서 유통을 애플이 해요. 그러니까 OEM을 주거든요. 가장 잘 만드는 한테 OEM을 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만들잖아요. 샤오미라든지 화웨이가 그런 방식을 써요. 걔네들은 설계하고 그 다음에 판매만 해요. 제품은 샤오미는 폭스콘에 줘요. 그러니까 이 애플 만드는 똑같은 기술로 샤오미 폰을 만들어 주거든요. 화웨이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능해요. 자, 그럼 뭐가 좋냐면은 샤오미 같은 경우 이번에 북경자동차하고 협력을 해갖고 샤오미 이게 앞에 미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모델 이 분위기는 거의 이제 독일에 있는 땡땡사 그런 딱 느낌으로 완벽하게 만들어내요. 왜? 북경자동차가 자기들 전기차를 엄청나게 많이 만드는데 자기들 생산 캐퍼는 계속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OEM을 줘도 완벽한 차를 갖다 줘요, 얘들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샤오미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설계만 하고 판매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만드는 건 다 해주니까. 그리고 자동차도 잘 만들어요. 기술 다 집적돼 있으니까. 이런 상태예요. 자, 미국에 사실 애플이 사실 만들려고 했었어요. 똑같은 컨셉으로. 만들려고 하고 한국의 기아하고도 막 협의하다가 어그러지고 했잖아요. OEM을 줄 데가 없어요. 누구한테 줘요? 자, 리비안 자기들도 만들기 바빠. GM 포드 정부가 보조금 준다니까 그래 만들어볼까 우리 거나 이 정도 상태인데 자, OEM을 준다는 건 뭐예요? 상대방이 캐파가 워낙 많아갖고 자기들 것도 생산하면서 남는 부분을 여기다가 준다는 컨셉이잖아요. 그런데 애플 같은 경우는 되게 또 까다로워요. 뭐 프라이버시도 시작해서 무슨 뭐 정보가 막 이러다 보니까 기아가 처음에는 야, 우리가 이제 애플하고 협력합니다라고 발표했더니 애플이 다음날 그냥 계약을 취소해버려요. 야, 그런 식으로 하지 마. 우린 비즈니스 그런 식으로 안 해. 뭔가 비밀 유지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돼. 그런데 OEM이 그게 되냐 이거죠. 미국에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전기차 회사가 없어요 지금. 자, 그러니까 구조적인 걸로 지금 말씀하실 또 요약을 해보면 중국은 중국의 특성상 휴대폰 기업이 그 OEM을 줄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가 있어가지고 그 나라 자체 내에서 그 생산을 할 수가 있어. 근데 미국의 애플은 미국 내에서 이걸 하기도 어렵고 중국한테 줄 수는 없잖아요. 중국한테는 절대 줄 수가 없고 줄 수가 없는 거죠. 한국이 또 대상이 될 수는 있는데 그렇죠. 한국의 현대기아차도 우리 자체 물량도 뭐 하냐고 근데 굳이 뭐 EV6 만들기 바쁜데 지금 기아차도 지금 애플 뭐 괜히 뭐 하청업체 그런 이미지를 가지면서 뭐 할 이유는 없잖아요. 해봤자면 돈도 몇 푼 안 줄 텐데 그러니까 굳이 할 필요가 뭐 그냥. 애플 입장에서는 하고는 싶으나 그렇죠. 구조적으로 뭔가 하기가 어려운 어떤 상황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애플이 전기차를 생산한다는 거는 사실상 좀 쉽지 않다. 쉽지 않죠. 만약에 중국 업체하고 손잡는다면 몰라도. 2024년도 투자 박사와 함께
그러면은 삼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삼성은 휴대폰의 또 강자고 옛날에 자동차 사업도 해봤고 네. 한국 내에서는 뭐 자동차 부품 뭐 그 하청을 줄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있기 때문에 뭐 가능함도 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계속 있는데 뭐 참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죠. 지난번에 삼성전자 얘기하다가 저희도 이제 구조적으로 삼성은 좀 문제가 있다. 도대체 이 회사는 반도체 회사냐, 휴대폰 회사냐, 가전제품 회사냐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은 새로 회사를 만들어갖고 전에 르노삼성 실패했잖아요. 자동차 제가 그건 이제 삼성 자동차가 실패하고 브랜드로 르노삼성으로 간 거죠. 그렇죠. 실패를 한 거고 그 이후에 다시 지금 하라고 그러면은 과연 그 추진이 나올 수 있겠느냐. 왜 샤오미라든지 애플이 왜 하청을 주려고 하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동차라는 게 테슬라가 쉽게 만드니까 이거 그냥 로봇가 그냥 쭉 만들면 다 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테슬라도 아직도 결함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10대 중에 한 2대는 결함이 나와요. 그러니까 폭스바겐하고 GM 같은 자동차만 100년 만들었던 회사들이 다르죠. 만드는 것하고 이러한 스타트업들이 전기차를 만드는 건 틀려요. 다르죠.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많이 만들던 회사한테 주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테슬라 차가 이렇게 보기에는 멋있어 보이고 뭐 브랜드 이미지는 좋다고 하지만 사실 테슬라 전기차를 몰고 다니는 분들 중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휴대폰을 크게 한 거를 타고 다니는 것 같아요. 약간 승차감이나 그렇죠. 어떤 그 펀트 드라이브라 하잖아요. 운전의 재미 이런 걸로 봤을 때 확실히 좀 떨어진다. 그래서 삼성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삼성전자가 만약에 이쪽 전기차로 간다 그러면은 사실은 샤오미라든지 애플 같은 방식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국내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누가 주겠어요. 그리고 삼성하고 누가 협력을 하겠어요. 국내에서. 국내 대기업과의 협력도 안 되는 판인데.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현대기아 차가 참 경쟁력 있는 기업인데 엄청난 기업이죠. 주가가 안 올라요. 잘 해가지고 전기차 정말 잘 생산하고 시장 점유율을 좀 글로벌하게 늘려가면 굉장히 경쟁력 있는 기업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맞아요.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사실 경쟁력이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이 회사가 이렇게 만만한 회사는 아니다. 괜찮은 회사라고 생각하는데 또 인식하는 게 좀 틀린 것 같아요. 확실히 아직까지는. 자, 그러면은 우리 이박이 볼 때는 결론적으로 중국의 휴대폰 기업들은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게 중국 내에 어떤 구조적인 이유로 인해서 가능하다. 그렇죠. 네. 대중화가 돼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미국의 애플은 구조적으로 좀 어렵다. 어렵죠. 어디에 OEM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자기들이 공장 세워서 하려면 한 5년 걸려요. 그거 어떻게 할 건데. 그 다음에 한국의 삼성도 마음먹으면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큰 실패의 경험. 실패도 있고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지금 여기서 그럼 다시 또 공장을 짓는다. 또 4, 5년 걸려요. 그걸 누가 감당을 하겠습니까? LG도 마찬가지라고. LG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따지면은 구도가 어느 정도 미래 구도도 좀 그려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역시 중국 내 진짜 전기차 그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어요. 더 치열해질 거고요. 대신에 중국은 좋은 게 파이가 커져요. 그러니까 파이가 커지면서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요즘 나오는 제품들 보면은 그 속에서 기술력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기술력도 더 올라가고 전기차가 전혀 테슬라에 밀리지가 않아요. 근데 차만 놓고 보면은 더 잘 만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차만 놓고 보면은. 근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하이엔드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밀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4년도 투자 박사와 함께. 자, 전체적으로 지금 올해 전기차의 구도를 지금 진단하면서 기업별로 가능성들을 다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올해 전기차 산업, 또 시장, 그다음에 주목할 기업들 딱딱 찝어가지고 주목할 기업들. 이 자꾸 이런 고급 정보를 고급 정보는 항상 말미에 말미에 정리를 한번 딱 깔끔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한번 볼까요? 일단은 아까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2024년 시작하면서 이제 전기차 산업이 조금 침체 쪽으로 다들 애널리스트들이 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작을 하고 나서는 지금 약간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장을 글로벌 시장을 놓고 보면은 구조적으로 성장 산업이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전기차 회사별로 이제 시비가 엇갈릴 수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그런데 미국은 하필이면 테슬라 혼자 있기 때문에 이 테슬라가 미국의 전기 산업하고 같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은 이제 오해를 하지 말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먼저 볼게요. 제가 이제 어떤 문제를 보냐면은
첫 번째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제가 이제 테슬라 독점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올해는 독점이 조금씩 좀 약간 밀려나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지, 포드, GM, 그 다음에 리비안, 루시드, 니콜라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회사들이 지금 작년부터 생산 라인을 구축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생산 대수가 좀 늘어날 거고 2025년이 될 때는 생산 개수가 좀 급증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질 거다. 이렇게 봤을 때 하나를 제가 더 추가를 할게요. 환경 문제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올해부터 얘기가 되는 게 뭐냐면 아리백이 좀 얘기가 돼요. 이제 우리가 이제 환경 문제 얘기할 때 딱 세 가지잖아요. 오염원이 자동차가 오염원, 두 번째 이제 화력발전소에 나오는 거, 뭐 세 번째는 뭐죠? 기타 등등이 있잖아요. 자, 앞에 이것은 이제 전기차로 해결을 하면 돼요. 두 번째는 이제 친환경 에너지로 만들면 돼요. 세 번째는 이제 기업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뭐 탄소 배출권으로 막 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아리백이잖아요. 그런데 기업 측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기업 내에서 종이컵을 아껴 쓴다던가 막 이런 데로 있잖아요. 플라스틱. 이것도 다 친환경으로 되기 때문에 아리백에 다 포함이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회사 차를 전기차로 바꿔요. 그러면 플러스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미 아마존은 지금 배송용 밴을 리비안 걸 쓰기 시작했어요. 물론 아마존이 리비안 지분을 20%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AT&T 저기 미국의 이제 가장 큰 그 전기 및 통신회사잖아요. 여기 애들이 작년부터 리비안으로부터 배송용 밴을 다 주문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와 같은 일반 전기차뿐만 아니라 상용 전기차들, 픽업 트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수요가 되게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것을 해줄 수 있는 데가 리비안하고 포드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행간의 의미를 잘 보시면 무엇을 주목해서 봐야 될지. 리비안 차트 보시면은 숨이 넘어가요.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보시고 본인들이 또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자신이 생기는 거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니콜라도 한번 보셔야 돼요. 니콜라는 이제 수소차란 말이에요. 수소차인데 실제적으로 맨날 생산한다고 하다가 드디어 작년 4분기에 50대를 생산해봤어요. 맛을 들리면 시작이 됩니다. 자, 진짜 생산했어요? 네, 생산했어요. 맨날 말만 있어가지고. 말만 했죠. 아니 테슬라도 나왔잖아. 2년 동안 생산한다고 하다가 결국 픽업 트럭 나왔잖아요. 테슬라 트럭 말만 해. 사이버 트럭도. 두 번째는 이번에 지금 CES 2024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가전 쇼가 지금 라스베가스에서 금요일까지 하고 있어요. 핵심이 AI예요. AI를 모든 산업에 접목시키겠다. 자, 첫 번째가 어디냐면은 뭐 당연히 반도체 그 인공지능 사업이겠죠. 그다음에 뭐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 두 번째가 모빌리티예요. 모빌리티가 핵심이 전기차인데 전기차를 갖고 쉽게 해서 별짓을 다 했어요. 자, 이번에 나온 거 현대 기아차 기술 보셨죠? 자동차가 360도 회전을 해요. 전기차가. 대각선으로도 가요. 자, 그 다음에 수직 이착륙 나르는 자동차까지 나왔어요. 이런 걸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현대 기아차가 지금 먼저 선을 보였어요. 이번 전시회에서. 벤츠라든지 BMW는 자동 주차 기능 요거까지만 많이 보여줬어요. 근데 현대랑 기아는 조금 더 다른 걸 보여줬죠. 근데 그 기술을 현대 기아차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떠한 회사들이 또 갖고 있어요. 어떠한 기업들이? 거기까지 얘기하면 안 되지. 중국 내에 있는 전기차를 엄청 많이 만드는 회사가 다 갖고 있어요. 갖고 있어요. 근데 걔들은 왜 그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저기 수요가 비싸잖아. 돈 드니까? 돈 드니까 아직까지 상용화를 안 하는 거죠. 보여주는 것 자체도 돈 드니까. 그럼요. 굳이 뭘 보여줘요? 미국사잖아. 미국사이가 안 가잖아.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세 번째는 제가 아까 아리백 하면서 이제 미국 얘기 다 했어요. 이렇게 보고 마지막에 이제 결국 배터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갖고 있는 이제 한국산 배터리라든지 이제 중국산 배터리 방식이 틀려요. 리튬으로 하냐, 니켈로 하느냐 방식이 틀려요. 근데 뭐 니켈이 조금 더 이제 오래 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한번 충전하면은 한 600km에서 이제 이 정도 지금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 전고체 배터리가 나왔어요. 기능을 한 150% 향상을 시켰어요. 그럼 한 900km죠. 한번 충전은 900km. 그러면 그거 관련된 국내 기업이라든지 배터리 회사들을 보면 되겠죠. 보시면 됩니다. 쳐보세요. 구글에 다 나옵니다.
전고체 배터리 한번 딱 쳐보시면. 네. 그러니까 올해 그 전기차 산업에서 주목해야 될 건 이제 배터리 쪽에 전고체 배터리 한번 보셔야 돼요. 근데 약간 가격이 좀 비싸요. 그래서 가격을 좀 상용화 시켜야 돼요. 그런 기업들 주목해서 보시고 또 그렇죠. 테슬라의 약간 빈자리들을 치고 나올 그런 그렇죠. 전기차들, 미국 내에서 좀 경쟁력을 보여줄 그런 전기차들. 그다음에 현대기아차는 나름대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더 계속 분발해서 성장을 계속하고 그러면은 또 주목해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하나 더 본다면 이제 중국이 이제 공급이 이제 수요를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따라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중국 전기차들이 작년부터 하반기부터 미국은 진출 못하고 유럽에 사실 공급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유럽에 대한 진출을 지금 되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회사가 이제 샤오펑하고 그 다음에 상하이 자동차 이 정도가 지금 가장 적극적으로 또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제가 알기로도 브랜치라든지 생산하는 대수가 몇만 대 수준 이상을 넘어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난번에 저희도 한번 했었던 그 베트남도 전기차 만들고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은 재밌을 수 있어요. 그건 다음번에 한번. 그냥 샤오미가 그 전기차 내면서 12월 달에 냈거든요. 예약이 몇만 대 되신지 혹시 아십니까? 예약이? 예약. 모르겠는데요? 예약이 5만 대가 됐어요. 예약이 5만 대. 5만 대면은 리비안이 1년 동안 판 것을 한 번에 일주일 만에 예약이 됐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사실 이렇게 논의하고 얘기한 것만 해도 전기차에 관련한 뭐 기업들 업황에 대해서 엄청난 지금 이 양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뭐 꼼꼼하게 잘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굉장히 뭐 유용한 정보가 되실 거라고 보고요. 다음번에 다시 또 뭐 베트남 전기차 또 동남아 쪽 해가지고 그렇죠. 한번 또 진단을 하면서 다시 또 중국 전기차 그렇죠. 다시 또 복귀를 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말고 이렇게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시장 계속 주목하시면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좋은 변수 또 투자 종목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